두리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scanf 함수는 printf보다 매우 까다로워서 주의할 점이 많았었죠. 그리고 문자 한 개만 전용으로 입력할 수 있는 getCharacter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만 입력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아주 많은 연산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뿐만 아니라 나눗셈의 나머지도 한 번에 구해주고 둘 중 하나를 골라주는 연산자도 있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연산자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연산자만 소개하고 나머지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두리에게 사탕 5봉지를 주면서 반 친구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남는 건 다시 갖다 달라고 하네요. 두리는 몇 개씩 나눠주고 몇 개씩 드려야 할까? 계산을 했겠죠? 총 5봉지가 있고 40개씩 들어있으니까 총 사탕이 200개. 200개를 우리 반 친구 32명으로 나누면 3, 6, 18, 2, 6, 12, 192. 200에서 192를 빼면 나머지 8이 되네요. 아하, 6개씩 나눠주고 8개는 선생님한테 드리면 되겠네. 라고 계산했겠죠. 그런데 C 언어에서는 200 나누기 32를 하면 곧바로 6을 구할 수 있고 200 나머지 연산자를 32로 나누면 8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퍼센트 연산자 처음 보는 거죠. C 언어에는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특별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연산자이겠죠? 숫자끼리 계산을 해서 결과가 숫자가 되게 하는 연산자인데 덧셈, 뺄셈, 곱셈, 기호가 이상하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곱셈 기호가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에스트리스크 또는 별표 이 기호를 곱셈 연산자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나누기 역시 키보드에 나누기 기호가 없죠. 그래서 슬래시를 나눗셈 연산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처음 보는 거죠. 퍼센트 기호. 이 퍼센트 기호를 C 언어에서는 정수끼리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로 쓴답니다. 9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죠. 수학에서는 나눗셈 계산을 해야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나눗셈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이 연산자는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C 언어에서 나눗셈 연산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9를 2로 나누었는데 결과값으로 4가 표시되어 있어요. 왜? 정수끼리 연산을 하면 결과도 정수여야 해요. 자세한 이유는 6강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 지금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이상하게도 C 언어에서는 정수가 된다 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3개의 식을 보게 되면 하나씩은 꼭 실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는 실수, 여기도 실수, 여기는 둘 다 실수. 이렇게 식에 하나라도 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는 우리 수학과 똑같은 실수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 언어에서 나누기와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끼리의 나눗셈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를 2로 나누면 2, 4, 8. 4라는 몫이 나오죠. 9를 2로 나누면 2, 4, 8. 9에서 8을 빼면 나머지 1이 생기죠. 그래서 정수끼리 이 두 연산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01은 몇 년일까요? 그리고 몇 년을 빼고 난 다음에 남는 일수는 며칠일까요? 답은 2년 270일이에요. 1001을 365로 나누면 몫인 2가 구해지고 1000을 36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나머지 며칠 270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머지 연산자는 특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숫자 간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값은 참 또는 거짓이 되게 하는 연산자예요. 9가 3보다 작은가요? 9가 3보다 큰가요? 작거나 같은가요? 수학에서의 작거나 같다라는 기호가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두 개의 문자를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9와 3이 같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다는 등호기호 1개 쓰는데 여기는 2개를 썼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등호기호 1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입연산자에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개가 똑같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등호기호 2개를 붙여 써줘야 됩니다. 다음 2개가 다르다. 다르다는 수학기호 역시 키보드에 없으니까 같지 않다. 이 느낌표가 우리 C 언어에서는 not 연산자예요. not equal to, 같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소개했죠?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논리값끼리만 연산을 해서 결과값도 논리값이 되게 하는 연산자예요. 이러한 논리연산자들은 복잡한 조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AND 연산자, 이 기호 어디선가 봤죠? 스캔F에서 주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앰퍼센드 기호인데 이 기호를 2개를 붙였으면 논리연산자 AND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논리값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고 뒤에 논리값 역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이 되게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러 갔을 때 아무나 타는 건 아니죠? 아주 어리거나 키가 작거나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타지 못하잖아요. 자, 만일 어떤 놀이기구에는 그 조건이 만 13세 이상의 키가 150cm 이상인 사람만 탈 수 있다. 라면 이 조건을 C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 13세 이상이라는 조건과 키가 150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가지가 있죠. 나이가 13보다 크거나 같아요. 키가 15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연산자로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연산자 OR은 막대 2개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이 논리연산자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결과가 거짓이고 하나라도 참일 때는 결과값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를 표현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이렇다면 우리는 C 코드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3세 이상이거나 키가 150cm 이상 이거나로부터 벌써 OR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나이가 13보다 크거나 같아요. 키가 150보다 크거나 같아요. OR 연산자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OR 연산자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대가 키보드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백슬래시 n을 사용할 때 쓰는 이 원자 키 위에 있는 이 기호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자 키를 누르면 화면에 막대가 입력이 되니까 2번 누르면 막대 2개가 입력이 되겠죠. 마지막 논리 연산자로 not이 있어요. 앞에서 같지 않다라는 기호 쓸 때 not equal 해서 느낌표 봤었죠? 자, 논리값 앞에 not 연산자 느낌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느낌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래 값이 참이라면 거짓, 거짓이라면 참으로 누구같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만들어주는 연산자예요. 자,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타는 조건이 키가 150cm 미만이 아닌 사람, 무엇이 아닌 사람, 키가 150보다 적다가 아닌 앞에 not을 붙이면 되겠네요. 사실 이 조건은 키가 1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러나 사람이 말할 때 내가 키가 150cm 미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키가 150보다 작다가 아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not을 붙이는 것이 싫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키가 1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도 결과는 같게 나오겠죠. 연산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퀴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할 거예요. C 언어는 아주 특별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개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논리값과 숫자는 트랜스포머. 이 영화 잘 알고 있죠? 무언가 멋지게 변하고 또 다르게 변하고. 자, 하나가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둘이에게 잔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 하고 둘이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네요. 하나가 눈치를 채고 삐친 것 같아요. 너 영혼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영혼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지?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오리발 내민다고 하죠. 영혼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은 숫자 0에 해당해요. 반대로 숫자 0은 거짓에 해당해요. 그래서 논리값을 꼭 숫자로 변환해야 한다면 거짓은 0으로, 참은 1로 변환이 됩니다. 참이 0인지 거짓이 0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영혼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거짓. 그래서 거짓은 0이고 참은 1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숫자를 논리값으로 변환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숫자 0은 거짓이 되겠어요. 그런데 0만 숫자가 있나요? 1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죠. 0 외에 나머지 숫자는 논리값 참으로 변환되겠어요. 영혼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논리값과 숫자 간의 관계 쉽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현재 age에 15가 들어있어요. 네, 다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ge가 %d라면 %d는 뒤에 age 값이니까 age에 15가 들어있죠. age가 15라면 백슬래시 n이 2번 있네요. 1번, 2번. 여기서 출력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printf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d이다. 인데 %d로 찍을 것이 콤마 뒤에 있는 수식 결과값이죠.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age가 15니까 거짓이죠. 그런데 변환 명세가 정수를 출력하는 %d예요. 논리값 거짓을 숫자로 바꿔야 되네요. 거짓은 뭐라고요? 숫자 0. 그래서 결과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0이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ge가 20보다 작다는 %d이다. 인데 %d로 찍을 수식이 age가 20보다 작다이네요. 15는 20보다 작죠? 참이죠? 그래서 결과 age가 20보다 작다는 1이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C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 아, 거짓이구나. 이 문장을 보고 아, 참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으니까 오늘은 영원이라고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거짓. 이 문장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산자는 조건 연산자예요. 지금까지는 3 더하기 4, 4 곱하기 2, 이항 연산자라고 해요. 연산자 앞뒤로 항목이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할 이 조건 연산자는 항목이 3개 있어서 3항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 조건 연산자는 일단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봅니다. 이 조건을 계산하면 참 또는 거짓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참이면 이 물음표 뒤에 내용을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조건이 거짓이면 세미콜론 뒤에 내용을 실행하고 끝을 냅니다.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니면 이 부분을 골라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 연산자를 사용한 예를 볼게요.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어른, 아니라면 어린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어른을 출력하기 위한 printf, 어린을 출력하기 위한 printf. 둘 중 하나만 출력해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오는 부분이 참일 때 실행할 부분이니까 조건은 이렇게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네. 그럼 어른을 찍고 그렇지 않다면 어린을 찍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 연산자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가 세미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연산자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세미콜론이지만 중간에 이 부분은 콜론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궁금한 초는 물었을 때 30이라고 입력했다면 0분 30초입니다. 90이라고 입력했다면 1분 30초입니다. 입력한 초가 몇 분 몇 초인지 나누기 나머지 숫자 60만으로 수식을 표현해서 구해보려고 하네요. 가능할까요? 입력한 초는 인풋 변수에 그리고 결과 분은 m에 결과초는 s에 구해볼게요. 자, 인풋에서 초와 분을 구하는 방법. 입력한 값이 40초라면 1분이 안 되죠. 0분 40초, 60초라면 1분 0초, 90초라면 1분을 넘었었으니까 1분
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 나머지 초는 인풋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로 구할 수 있죠. 6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에서 59가 되잖아요. 입력값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최종 S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은 이 입력된 인풋 값 안에 60이라는 초가 몇 개 들어있느냐? 몫을 구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다. 이상했는데 여기서는 몫을 구해서 답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으로 짜보면 이렇게 되겠죠. 궁금한 초는 printf로 묻고 입력한 값은 scanf로 인풋 변수에 입력을 받고 나머지를 초에 몫을 m에 넣어서 printf로 결과를 출력하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겠습니다. 만일 100초라고 입력을 했다면 1분 40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의 2월이 29일까지 있는지 아니면 28일까지 있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는 2월 변수에 입력을 받겠고 우리가 구할 29 또는 28이라는 2월의 마지막 날짜는 day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일이 28일 아니면 29일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나요? 2월 연도가 평년이냐 윤년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여기 달력처럼 윤년일 때의 2월 달력은 29일까지, 평년일 때의 2월은 28일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윤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4의 배수면 윤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그런 거고 정확한 거는 400의 배수이면 무조건 윤년이에요. 400년도, 800년도는 다 윤년. 그런데 또 윤년인 조건이 있어요.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는 아니어야 윤년이에요. 우리가 4의 배수인 건 알지만 100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처음 아는 사람들이 많죠? 자, 1과 2 두 가지 조건은 5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한 개를 만족해도 윤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몇 년인지 물어서 스캔F로 2월에 연도를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이 day에 들어갈 값은 29 아니면 28이죠. 물음표를 보니까 조건 연산자를 사용했네. 알 수 있고 이 조건이 참일 때 29, 거짓일 때 28이니까 이 앞에 있는 조건은 무슨 조건? 윤년인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윤년이라면 29일이 day에 저장되어야 하니까. 자, 첫 번째 1번 조건은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400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월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400의 배수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나머지 연산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죠. 주의할 것은 0과 같다면 할 때 등호기호 2개 써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조건은 자, 4의 배수이다. 2월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100의 배수는 아니다. 2월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다르다, 같지 않다, not equal to 이 연산자 써야 되죠. 자,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조건은 and or and죠. 두 조건 다 만족해야 윤년이니까 1과 2는 or, 2 안에서는 and.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연산자가 이 표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혼자서 찬찬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연산자도 있었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그렇지 않다면 콜론 뒤에 내용을 결과값으로 결정하세요. 조건 연산자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 퀴즈 푸는 시간. 파이팅! 다음 시계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서 수정해 보기로 합니다. x의 2배 값을 y에 구하고 싶어요. 우리 수학에서는 EX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연산자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2 곱하기 X 곱하기 연산자 써줘야 되겠어요. 두 번째, x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을 때 x의 세제곱 이런 기호는 C 언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쓴답니다. 그렇다면 x의 10제곱이라면 x 곱하기 10번? 아니요. 그건 나중에 라이브러리 함수,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3번 시계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각괄로를 썼는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괄로, 중괄로 이런 걸 수식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연산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싶다면 괄호만 써야 돼요. 그래서 AB 먼저 계산하고 다음 C 빼기 AB 한 것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라. 이렇게 표현해야겠어요. 네 번째 수식은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수학에서 분명히 많이 쓰는 건데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을 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자, C 언어는 연산자를 사용할 때 좌우의 피연산자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식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20보다 작아요. 두 개를 and로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4번 과정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네요. 사회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x에 15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15는 10 이상 20 미만 참이 나와야 되죠. 진짜 참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똑같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관계연산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실행을 하죠. 자, 10이 x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문제는 이제 발생했어요. 참과 숫자 20을 관계연산자로 비교를 해야 돼요. 관계연산자는 누구끼리? 숫자끼리 크기를 비교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참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참이라는 값이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참은 숫자 얼마? 1이 되죠. 1과 20을 비교를 하면 1은 20보다 작으니까 최종 결과 참이 나옵니다. x15는 10 이상 20 미만 참 문제 없죠. 자, 그런데 x에 35가 들어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35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논리값 참이 돼요. 또 참과 숫자를 비교해야 되네. 참은 얼마로? 1로 바뀐다고 했어요. 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1은 20보다 작죠? 참이 되는 거예요. 35는 10 이상은 맞지만 20 미만은 아니잖아요. 결과가 거짓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논리값과 숫자의 크기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연산자가 관계연산자니까 숫자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논리값과 비교를 하고 할 수 없이 트랜스포머처럼 숫자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죠. x가 20보다 작다라는 조건.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죠.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논리값, 참 아니면 거짓일 건데 이 두 가지를 논리값을 연산해주는 논리연산자 AND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식을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 쓰는 게 너무 많은데 C 언어에서는 줄여 쓰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에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높죠. 근데 이런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괄호를 쓰면 돼요. 지금 AND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적거나 같다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AND로 묶는 거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C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해볼게요. 350일은 몇 주와 며칠? 한 주는 7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350을 7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면 주가 나오겠고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남는 며칠이 나오겠죠. 다음 밑변이 W이고 높이가 H인 직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W 곱하기 H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10대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age에 있는 나이를 이용해서 어떤 수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10대는 나이가 10 이상이고 20 미만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 연산자로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몸무게가 30 미만이 아니거나 키가 110 미만이 아닌 어린이 거나를 보니까 OR 연산자가 쓰이겠다. 그런데 미만이 아니거나 무엇이 아니거나 할 때는 not 연산자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몸무게가 30보다 적다가 아니다. 그리고 키가 110 미만이 아니다. 하이트가 110 미만이 아니다. 인데 거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OR 연산자로 묶어줘야 되겠죠? 영차, 영차. 앞에서는 단순히 입력된 초가 몇 분, 몇 초인지만 구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를 확장해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된 초가 3600 이상이라면 M이 60분 이상으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 60분을 시간 단위로 다시 쪼개서 표시하는 거죠. 궁금한 초는 물었을 때 90이라고 입력했다면 0시간 1분 30초입니다. 그런데 3690초라고 입력을 했다면 1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문제보다 0시간 추가가 되고 1시간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분이 59를 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수는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h 변수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을 시간과 분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만일 분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 분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0에서 59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분을 6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몇 시간이 들어있는지 몫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분은 사실 앞의 프로그램에서 n초를 60으로 나눈 몫으로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분자리에 n 나누기 60을 넣고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최종 0에서 59분이 나올 거고 이 n을 60으로 나눈 몫인 분이 60보다도 더 크다면 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6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최종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h 변수가 추가되었고 앞에서는 인풋의 초를 입력받았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n 변수 입력받았어요. printf를 하고 scanf로 초를 입력받으면 지금 현재 실행 결과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90 엔터를 치게 되면 n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30, s에는 30이 들어갈 것이고 n을 60으로 나눈 몫은 1이죠. 1을 6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여전히 1이겠네요. 그래서 출력은 0시간 1분 30초가 나오겠습니다. 1분밖에 안 되니까 n을 60으로 나눈 1분을 6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0이 되겠죠. 다음 실행 결과 궁금한 초는 3690초를 입력했다면 n을 60으로 나누면 30초가 남겠어요. 그런데 n을 60으로 나눈 몫은 61분이 되네요. 61분은 1시간을 넘는 거죠. 61분을 다시 6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1이 남죠. 즉 m에는 1분이 들어갈 거고 n을 60으로 나눈 61분 중에서 60으로 나눈 몫은 1이 되겠죠.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3690초는 1시간 1분 30초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이 식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선생님이 손으로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찬찬히 보면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별난 연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는 특별한 연산자가 많다고 했죠? 기대해도 좋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again next time.